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7월 1일 토요일 광명 선발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우수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이 첫 출전을 했습니다. 추입형 선수도 있었고 자력 능력 갖춘 선수도 있었어요. 솔직히 불안감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다르게 강급자들이 재기량을 발휘해 나가면서 확실히 기존 선발급 선수들보다는 노련한 경주력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이경주 민상호가 때렸습니다만 김석호에게 잡혔었던 점, 광명 선발급 오경주는 박동수의 후미를 유상용이 막해 나가면서 착승까지 진입하면서 후착권에서 좀 배당이 발생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전일 강자들의 기량이 검증됐기 때문에 1경주 임용환, 2경주의 5대한, 3경주의 박동수, 4경주의 손용호는 무난하게 우승차지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광명 선발급 5경주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민상호하고 김종성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윤영수도 몸 상태가 좋았죠. 임범석 전일 직선에서 차가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박효진, 윤영수와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민상호가 결승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성인 만큼 선발급 5경주는 다소 좀 까다롭게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중원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최유선, 유상용, 임영환, 박효진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유선, 유상용, 임영환, 박효진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유선 외선에서 저측이 추입 나오면서 3차권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상용은 추입 승부로 2차권 진입했었고, 임영환은 무난하게 우승을 차지해 나갔습니다. 박효진은 좀 착순과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이 선전 펼쳐 나갔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인터벌 살펴본다면 최유선하고 박종욱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최유선의 시속이 양호해서 그런지 몰라도 박종욱은 마크로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한기봉, 신우삼, 용석길, 김경태, 오대한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한기봉이 반바퀴 지점에서 시속을 줄였고 느려진 시속으로 신우삼은 2차권, 용석길은 1차권 진입하면서 접전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유상용, 임범석, 이종필, 손정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열을 이끈 유상용의 시속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종필이 저측이 노려봤습니다만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한상원, 신영극, 박효진, 신우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한상원이 반바퀴 지나면서 시속을 잡았고, 박효진은 탄력을 활용해 나가면서 저치기로 대열을 넘어서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임영환, 김석호가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선행 나선 임영환의 시속이 좋아서 그런지 김석호는 마크에 주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우정, 주성민이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우정과 주성민이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별다른 위치 변동은 크게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유선, 유상용, 임영환, 박효진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선발급 1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우수에서 내려온 강급자 임영환을 중심으로 김석호, 김경태, 한기봉이 파업입니다. 반면 이우정을 중심으로 주성민, 김규봉이 비파업 선수들한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4대3의 맞대결 양상 경주인 것 같습니다만, 임영환의 시속 자체가 원체 좋기 때문에 이번 패성 이우정 비록 13기 동기생이긴 합니다만 두 선수가 협공을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영환도 주도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예요. 전일 거의 타정부터 때리면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임영환의 뒷자리를 김경태가 막혀 나가느냐 김석호가 막혀 나갈 것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의 전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석호 전일 직선에서 차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임영환 입장에서는 김석호보다는 아무래도 노련한 김경태를 뒤에다 붙이고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경태 저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 추임력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임영환의 입맛에는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 입장에서는 1번과 2번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1번 김경태 선정 가능성 쪽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죠. 6번과 1번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유리한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김석호가 아직까지는 좌우 밸런스가 분명 맞질 않아요. 하지만 좌우 밸런스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상호를 상대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적극적인 몸싸움까지 펼쳐나갔었던 김석호, 좌우 밸런스만 교정한다면 상당히 좀 추임력도 잘 나오고 빠른 시일 내에 우승급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 가장 큰 김석호의 숙제인 것 같은데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도권이기 때문에 6번과 2번에 동반 입상은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6번과 1번 쪽 먼저 가져가 보자는 점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면서 6번,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뭐 순리대로 간다면 뭐 6번, 1번, 2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딱히 뭐 들이댈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6번, 1번, 2번 3번 경주권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는데, 변수는 아무래도 이유정입니다. 물론 뭐 이유정이 이명한 앞선에서 힘을 쓴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하지만 끌어내서 받아가거나 1번하고 2번이 따라가는 과정에서 한 명이 놓치게 된다면 이유정이 3차권까지는 충분히 틈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 변수 이유정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쉽지만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전략은 6이라고 6이 두 차권인데 전 6번 1번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전일 솔직히 5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뭐 선행도 어중간하고 그렇다고 우수해서 뭐 제기랑 발에 나갔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점 때문에 다소 좀 힘든 견주가 될 뻔했었습니다만, 전일 보니까 직선에서 차가 또 여유있게 나오면서 뒤까지 견제에 시속감 발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5대안입니다. 금일도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5대안에게 딴지 걸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손정이 선행력 발에 나가거나 유상용이 선행력 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종을 할 때 유상용이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전일 박동수의 뒤를 임범석 상대로 취입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박동수의 임범석, 박동수의 김명중을 오경주 때 권해 드렸었는데 유상용이 임범석까지 취입해 나갈 거라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유상용이 몸 상태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유상용이 편안하게 막혀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힘을 써야 되고 한 번의 뒷자리는 신우삼이 아무래도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신우삼 전일 몸싸움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몸싸움 능력만 놓고 본다면 5대안보다 더 능한 선수가 신우삼이에요. 타종전으로 5대안의 뒷자리 공략 나갈 수 있죠. 뭐 5대안이 초반부터 신우삼을 달고 손정을 활에 나가거나 유상용을 활에 나가면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은 경주의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3번과 7번 동반 입상 쪽에 4번과 7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뭐 전일 손재영 과감하게 때렸습니다. 결과는 바닥이었어요. 우수해서 졸전 끝에 감갑됐었던 손재영, 왕중왕전 차라리 출전을 안 하고 몸 상태를 만들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왕중왕전에서 더 바닥 찍다 보니까 점수가 더 내려가고 자신감이 더 떨어진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경사권 연합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유성용이 때려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컨디션 몸 상태 괜찮은 유상용이기 때문에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7하고 36입니다. 37하고 36 경주가 두 차권 중에선 3번과 7번 동반 입상 쪽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3번, 6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솔직히 뭐 5대안이 전일 보여줬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지는 않습니다. 한데 손지영의 선행을 5대안이 막혀 나가려고 한다면 신우삼이 저치기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유상용이 쫓아가게 된다면 잘만 하면 이변 만들어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한 20% 이상은 30% 이하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노려본다면 7번하고 6번입니다. 7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송지영이 버텨내는 7번과 1번 정도는 3번 빠졌을 때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일 여유가 있었어요. 빠른 시속 경주도 아닙니다. 그 때문에 5대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점, 5대안 넣고 착착히 신우삼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지종훈련 때도 컨디션 좋았었던 유상용, 금일도 몸 상태 괜찮은 것 같아요. 3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동수가 과연 김명중, 정주상과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솔직히 광명 선발급 5경주 뭐 박동수가 우수해서 강급됐죠. 뭐 득점은 있었습니다만 노장에다가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박동수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렸었는데 우리였었습니다. 상당히 노련했었던 박동수 컨디션 몸 상태 괜찮았어요. 금일도 편성면에서는 여유는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박정욱하고
고강종, 신영극, 용석길이 파업 라인입니다. 특히 박종욱이 몸 상태가 괜찮고 거강종은 전일 쫓아가다가 바닥 찍으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박동수 입장에서는 고강종과 박종욱과 협공 펼쳐 나가기보다는 정주상과 김명중하고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민상호하고 정주상의 동반 입상 한번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3차권까지는 권해드렸었는데 정주상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어요. 아들인 27기 정민석이 우수까지 승급하면서 훈련량이 좀 많아졌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내미의 도움을 받고 있는 정주상이 경북 개인이긴 합니다만 비노조에 한국 프로사이클에 가입된 선수예요. 1번이 때려주고 박동수가 몰고 갑니다. 김명중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정주상이 때려서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5번이 4번 달고 쏘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5번과 4번의 지역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박종욱이 편안하게 쫓아가긴 했습니다만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괜찮아 보였어요. 5번과 2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고강종이 득점이 있기 때문에 박동수의 뒤를 직접 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73년 동갑내기 친구들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고강종 마크에 밀려났었더라면 뭔가 좀 몸싸움이라도 펼쳐나가고 돌파구를 찾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바닥으로 흘러버렸어요. 그런 고강종보다는 2번 박종욱의 틈새 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의 몸 상태 봐서는 김명중과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번이 때려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박종욱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고강종과 협공도 가능할 것 같고 2번이 7번과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선들의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만큼 2룩하고 27은 노려볼 수 있는 차권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종욱의 선정 가능성, 박동세 선정 가능성 중에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5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이 3복승에선 배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7번 고강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빼느냐 끼워 넣느냐에 따라서 3복승 차이가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잘만 하면 정주상도 힘으로 버텨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복승에선 배당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3복승에서는 현장에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과감하게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손용호 전일 저치기 당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몸싸움을 통해서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34주 만에 출전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손용호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손용호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황정현하고 몇 안 되는 양주팀 선수들이라는 점, 일단 손용호 입장에서는 1번 김병도라든지 5번 최유선의 선행 활약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뒤를 신양우라든지 김재환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병도의 선행감도 어중간하고 최유선의 선행도 어중간합니다. 최유선은 외선에서 취임 나오면서 3차권까지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선행 승부를 버티기는 좀 버거운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 손용호가 누구와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신양호 전일 자리 선정에서 밀려나면서 아쉽게 3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발주대 2점 살려 나갈 수 있는 실력자라는 점에서 4번도 2번을 배제하고 경주전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2번,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선에서 날라올 최유선이죠.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등들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2하고 4-6입니다. 4-2하고 4-6 경주권 두 차권 중에선 4번과 2번 쪽 먼저 4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 개인적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은 선수가 한 명 있어요. 지중원회 때 상당히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던 선수가 한 명 있는데, 전일도 외선에서 슈이 나왔었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5번 최유선인데, 김병도가 때리고 4번이 몰고 가고 2번이나 5번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병도도 전반적으로 시속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유선이 때렸는데 1번이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4번, 2번, 5번 와르르 고전할
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최선이 선행으로 버텨내게 된다면 이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최선을 복승의 머리를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5번하고 2번이라든지 5번하고 4번이죠. 5번하고 6번 정도는 이번 편성 최우선을 복승의 머리로만 노려봐도 이번 편성 배당이 상당히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편성 최우선이 때렸을 때 역전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5이나 5, 4, 5, 6은 최우선 녹 한번 노려보자,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편성은 손용어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4번과 2번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4번과 6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도 변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삼복승은 체크해 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오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전일 민상호가 힘을 썼습니다만 좀 젖히긴 나서다가 결국 김석호에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왕중왕전 출전했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많았었죠. 점수가 좀 많이 낮아졌어요. 더군다나 이번 편성 김종성 외에는 나머지 5명의 선수가 또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민상호가 자칫 경주를 펼쳐나가기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효진이 때립니다. 임범석, 윤영수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민상호가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주드력이 뛰어난 민상호라는 점에서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종성과 전략적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에 김종성이 젖히기로 머리까지 쳤습니다. 힘쓸 민상호를 상대로 김종성의 취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편성이 아무래도 민상호가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만 강축으로 나서고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복승 배당 체크해 보면 상당히 괜찮게 배당판이 형성될 수 있는 만큼 4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을 좀 주력하시되 복승 체크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하고 7번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3 견주권 먼저 4-7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박효진이 때리고 임범석, 윤영수 순으로 견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민상호나 김종성이 내선에서 갇혀서 꼼짝 못하고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7번하고 5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7번하고 1번 정도는 파업 라인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7-5나 7-1은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좀 민상호가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저쪽의 타이밍 충분히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김종성에게 잡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체크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4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변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견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